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내 안의 심리적 원형에서 이 원형 6가지 중에서 전사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6가지 원형을 보면서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전사 원형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 원형이 가장 넘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이 전사 원형이 모자르다고 나도 좀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이 원형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때가 사실은 요즘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강렬하게 내 안에 전사 원형이 깨어나기를 바랬죠. 뭐 엄청 대단한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사실 깨어난 건 아니었지만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고 또 도망가지 않고 해내고 그리고 또 낮은 점수에 좌절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저는 제 나름의 전사 원형이 예전보다는 훨씬 성장했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전사는 이렇게 우리 앞에 고난이나 어려움 또는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나타났을 때 발현이 되는 원형이에요. 이 전사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은 바로 자존감과 자부심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자부심이나 자존감 같은 게 누수가 그냥 쉼없이 일어나는 유형이다 보니까 내 안에 전사는 좀 짜부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완전히 짜부라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에서 가장 전사 원형을 잘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영웅담이에요. 영웅은 이렇게 목숨을 위협당하는 모험을 수차례 겪고 또 상황이 이렇게 험난해질수록 읽는 우리는, 보는 우리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지죠. 하지만 또 영웅은 결코 포기하지를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물리치고 승리할 방법을 찾는 일에 힘과 용기와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죠. 전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부지하려는 본능을 넘어서도록 돕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고통을 견디고 또 죽음도 감수할 줄 알죠. 신학자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여러 문화에 존재하는 이런 신성한 전사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인한 전사들이 때로는 고문을 참아내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굴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는 그들의 능력은 전사가 지닌 최고의 덕목인 용기, 불굴의 의지, 그리고 인내심을 보여준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이 전사 원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요즘으로 치면 평등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렇게 최고임을 입증하려는 이런 충동이 좀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전력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전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전사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갖고 싸울 때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전사 에너지를 발산할 출구가 없게 되면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공격적으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또 술이나 일탈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공식적으로 전사 원형을 표출시킬 수 있는 때가 바로 사춘기 청소년기일 텐데요.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또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노력을 통해서 공부나 운동 같은 것에서 성취를 이뤄내죠. 그 과정에서 전사는 진정한 전사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청소년기에 아예 전사를 성장시키지 않은 유형인데요. 않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전사가 성장되지 않아서 모든 걸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사 원형에 갇혀버리는 경우예요. 늘 경쟁적이고 또 반드시 이렇게 승리를 해야만 하고 내가 옳아야 된다 라는 이런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전사 원형에 갇힌 예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년이나 어떤 노년의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이렇게 전사 원형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사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기보다는 탓심이 없고 오직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중하는 정말 뒤틀린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더 크게 받아요. 사실은 거기서 전사라는 느낌은 정말 1도 찾아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 영웅도 아니고요. 진짜 전사는 실제로 더 큰 선을 위해서 용기와 집중력을 쏟을 때만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강인한 정신을 갖고 이렇게 현실을 직시할 때만 진정으로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가 왔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이겨야 된다 라는 어떤 압박이나 나만 해낼 수 있어 라는 자만심 같은 그런 욕망을 이겨내고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이뤄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면서도 막 진짜 그 방향은 선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전사의 모습인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전사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패배가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죠. 사실 이 전사 원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원형은 다른 원형들과 균형을 이룰 때 더 큰 차원의 조화롭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사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의식과 결합이 될 때 전사 원형은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사 원형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이상이나 다른 사람, 다른 믿음에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뚜렷하게 반대되는 대상이더라도 적이 아닌 미래의 친구로 환영하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사라는 영웅이 악을 물리치거나 전향시키는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영웅이고 사실은 우리는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전사다운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견디고 넘어가야 되는 고난들을 만났을 때 이 전사 원형에 에너지를 주고 발현시켜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전사에게 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과 자부심이었는데요. 이는 전사 원형을 발현시켜야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다른 영상들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전사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희생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이타주의자 원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